예. continuous 혹은 continuously variable valve lift. 이게 연속적으로 가변 밸브를 리프트 해준다. 예, 그러니까 VTEC에서 한 단계 더 나요. VTEC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VTEC도 예, 이렇게 갑니다. continuously 하게. 네. 그래서 요 개념을 처음 드렸던 게 혼다고. 혼다. 요거를 적극적으로 요 C, continuously 요 개념을 입힌 게 BMW. 네. 특허를 제일 먼저 받은 업체가 BMW야. BMW 먼저 받았어. 70년대부터 이제 요 특허 작업을 해가지고 요 개념을 BMW가 스포츠 세단을 만들면서 이 다운사이징 엔진 연구를 제일 많이 했고 그 오버랩을 통한 그 스로틀 밸브의 펌핑 로스를 어떻게 줄일까? 결국 이거밖에 없다. 컨티뉴스를 해야 한다는 거는 이 그전에는 이제 두 단계. 그 다음에 CVVT도 아니고 VVT였어요. 그 T도 두 단계. 진각지각으로 해가지고 두 단계. 그런데 요게 딱 들어가면 요게 0.3mm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4mm, 5mm, 7mm, 8mm 어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스로틀 밸브를 딱 열어만 두고 이 밸브로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 스로틀 밸브가 가끔 가다 스로틀 밸브 버터플라이라고 딱 접혀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저항이 커지니까 제대로 안 열리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D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Continuous Variable Valve Duration.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밸브가 타이밍이 열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타이밍이 앞을 이렇게 당기면 뒤도 당겨져서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려야 될 건 단순히 여기에서 먼저 열어서 닫는 건데 요 듀레이션은 여기에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요만큼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더 좁히거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로. CVVT는 캠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구간이 요렇게 시프트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L은 열로 좀 벌렸다가 당겨줄 수도 있어. 근데 얘를 안 움직이고 얘만 당기고 싶어. 그러면 열로 당겼다가 벌려주면 되죠. 그럼 얘가 다시 제자리로 오잖아요. 근데 두 개를 다 움직여야 되는 거야. 복잡하잖아요. 근데 CVVT는 얘를 당기든 얘를 당기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조인 거죠. 이렇게 되면 펀심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켓하고 스나이더 핀하고 들어가서 각각 움직여야 돼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틀어주는 헬리컨 기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죠. 근데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컨티뉴어슬리하게 조절이 리프트가 되니까 이게 타이밍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 다음에 리프트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필요한 만큼 흡기를 집어넣고 배기를 빼고 요거를 할 수 있는 한 네가 원하는 걸 다 조건 맞춰서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냥 너는 공기 흡입해주고 빼고 알아서 내가 하는 대로 움직여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된 모델이고 그렇죠. 얘가 만약에 정말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 전자식 밸브 그렇죠. 예, 모터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건 진짜 지 맘대로 하겠지. 그렇죠. 네. 거기 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상당히 레벨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완전히 다 걷어내고 네. 여기다 전자 모터를 달고 캠이고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전자 액추에이터로 해서 각각 밸브마다 각각 그 장치가 들어가서 각각 조절해 버리는 거. 네. 현재로서는 꿈이고 거기까지 그 가면은 전까지는 네. 얘가 상당히 상위 레벨에 와 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용 기관은 아마 다른 기관으로 해체가 될 그럴 수도 수도 있지. 그 인젝터가 뭐 뒤쪽으로 해서 들어간다, 아래쪽, 옆쪽으로 해서 들어간다, 뭐 위쪽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연료 부분이 라인이 안 없습니다. 보이죠? 연료 라인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다. 포트 분사에서 사실 두 개 쓸 일은 없거든요. 이게 직분사하고 포트 분사를 같이 쓴다 그러면 듀얼 인젝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직분사가 필요한 부분과 포트 분사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직분사에서 뭐 PCV라든지 EGR을 썼을 때 요즘 터보 엔진에 EGR이 들어가는데 보통 터보 엔진에 2.0 터보라든지 출력 높으면 EGR이 늡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는 1.6 터보 보통 소배기량에서는 EGR 잘 안 쓰거든요. 근데 1.6 터보에도 EGR을 썼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2.5에도 EGR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를 가솔린에도 이자하면 이상하다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쟤네들 잘못 아니야. 그렇죠.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다 쓰는 건 아니죠. 다 쓰는 건 아닌데 가솔린에 EGR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그런데 이제 최근 나온 차들은 저속에서 연비 개선이라든지 네. 아까 계속 우리 펌핑 로스 이야기했는데 네. 그 펌핑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지알 가스를 집어넣어요. 또 가솔린에서 이제 실압 흡기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연흡기에서 녹수가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가솔린 경우는 지금은 녹수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 공연비라고 그러나요? 예.
이게 이론 공미가 우리 교과서로 배우기는 뭐 14.7대 1이다. 14.7대 1. 막 네.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림번 엔진 그 아킨슨 사이클로 구동을 할 때 그 네. 공연비가 40대 1, 막 50대 1, 막 그렇게 그렇죠. 구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기는 많이 들어가고 네. 연료는 조금 분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녹스가 많이 나오고 할 수밖에. 그 예전에 1995년에 현대에서 베타 엔진 그 개발한 이후에 그 린번 엔진이라고 개발한 적이 있어요. 잠시. 린번. 네, 잠시. 그래서 아반떼 실어놓고 베르나에도 뭐 실었나요? 근데 린번이라는 게 린이 희박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박 연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그 포트 분사에서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정밀하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요게 직분사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인 게 뭐냐면 직분사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항속할 때는 관성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관성에서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살짝만 이렇게 힘 달리는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상태에서 이렇게 통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속을 하더라도 이게 80의 힘으로 밀고 있는데 85km를 낸다 그러면 시속 5km 힘만 이렇게 톡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장하고 그 네. 노면마찰만 이길 정도만 그렇죠. 강속 주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톡 쳐줄 만큼이 공연비가 뭐 30대 1, 40대 1 뭐 이런 거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량도 그만큼 집어넣어서 압축을 한 다음에 그만큼의 아주 희소한 양을 살짝 분무기처럼 똑 뿌려주면 되는데 포트 분사에서는 흡기 뒤로 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 그런데 직분사는 실린더 안으로 이렇게 해서 똑 하고 스포일러에서 이렇게 방울 떨어뜨리듯이 물론 그러니까 이 포트 분사에서는 여기도 분사해서 이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 섞여 버리거든. 네. 다 섞여서 40대 1이면 그 불 못 붙이거든. 못 붙여요. 네. 근데 그 실린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잉크 탁 떨어뜨리듯이 그렇죠. 네. 딱 떨어뜨리자마자 불을 확 붙여버리면 점화 플러그 바로 앞에다 똑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거기 국부적으로 연속 확 일어나는 그러면 거거든. 탁 일어나서 그 필요한 만큼의 힘대로 피스톤이 좀 더 관성을 저항할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약간의 힘을 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압 200바, 250바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연소를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물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리면 확 불이 안 붙으니까 그 적은 연료를 아주 미세한 알갱이로 해서 확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200바 이상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소로 딱 뿌리니까 확 퍼지면 아주 적은 연료로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직분사에서 야 나는 뭐 80km로 항속 걸어 보니까 뭐 25km, 30km 연비가 나와. 이 얘기가 바로 그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게 이제 최근 그 터보차지 예. 엔진, 근데 이제 직분사 엔진인 거죠. MPI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엔진을 가지고는 그런 효율까지는 기대를 저 못해요. RPM에서 정말 발신공으로 그렇죠. 네. 나 정말 내 몸에 살이 네. 돋아도 좋아 해서 싹 가면은 네. 그 연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도저히 그래 못 하거든. 그렇죠. 이 조금 더 밟아야지 하는데 딱 밟으면 기아 변속 탁 하면서 네. 우웅하고 3000rpm 쑥 올리면 그러면 이제 다 도루묵 되는 거지. 대신 이제 직분사 엔진은 뭐가 문제냐면 출력을 강하게 낼 때나 RPM을 높게 쓸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요게 이제 연비를 좀 깎아먹는 요인이 돼요. 그런데 항속 주행을 하거나 림번 구간에서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연비가 이만큼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포트 반사는 반면에 전반적인 그 연비를 아낄 수 있는 어떤 구성은 좋아요. 왜냐면은 포트 뒤에서 이거는 뭐 한 4, 5바, 3, 4바 뭐 이렇게 뿌려주니까 뭐 그러니까 연료를 갖다가 그냥 확 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뒤에서 쭉쭉 뿌려주는데 대신 이제 뭐 공연비가 30대 1, 40대 1이 되는 구간에서 정밀하게 제어는 못하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고 그래서 압축비도 높게 가는데 좀 부담이 있고 얘는 압축비를 좀 낮게 가서 출력을 높게 안 잡아요. 그래서 보통 직분사 엔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출력이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 뭐 이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출력은 160마력으로 그냥 MPI의 평균적인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요. CVVD라고 이제 듀레이션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그런 의미인데 지금 얘가 지금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인젝터가 듀얼이 아니에요. 인젝터가 그 하나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 스트림에서 모든 게 다 일체화가 돼가지고 뭐 듀얼 인젝터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CVV가 들어간다.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또 매니폴드 일체형 매니폴드가 들어간다. 뭐 이러는데 요거는 1.6 터보 GDI, 그 다음에 2.5 직분사하고 포트 분사하고 같이 쓰는 엔진, 그 다음에 2.5 터보에만 들어가고 지금 이 모델은 그냥 160마력으로 평범하게 내서 이 출력은 이게 모든 기술을 다 때려놓고 160마력이 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인젝터도 한 조고
그러니까 각 실린더가 하나고, 그다음에 매니폴더도 일체형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누 엔진 그대로 하면서 블럭만 좀 약간 바꾼 정도고, 그다음에 물성만 좀 강화시킨 정도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CVVD까지는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까지 적용이 안 돼 있고, Continuously Variable Valve Timing, 그다음에 Continuously Variable Valve Lift까지는 적용이 돼 있습니다. 원래 2012년부터 뉴 엔진에 Continuously Variable Valve Lift가 적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적으로는 크게 진보된 엔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2년에 개발된 그 엔진 그대로를 약간 구조 바꾸고 현대적으로 맞게 물성만 보완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력이 비슷하잖아요. 출력이 오히려 약간씩 줄었어요. 168마력에서 뭐 162마력에 3마력 뭐 이렇게 해서 160마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구성 좀 더 확보하고 연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마찰 저감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스마트 스트림의 터보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은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메인으로 미국 시장에 들고 갈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없지. 왜냐면은 욕먹을 일 있나? 그죠? 네. 신기술도 안 들어가 있고 출력도 160마력에 20.0 아니면 뭐 20.4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표기가 뭐 20.0이라고 합시다. 그 정도 출력 가지고 예전에 2012년 된 그걸 가지고 실내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형 베개 매니폴더와 듀얼 인젝터, 직분사, 포트 분사 그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CVVD가 적용된 Continuously Variable Duration까지 적용된 엔진은 1.6 터보 엔진, 그다음에 2.5 자유흡기 엔진, 그다음에 2.5 터보 엔진고 세 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옛날 거 준 거. 새 집을 주고 심장은 헌 심장을 준 거야. 세지 줄게. 약간 뭐 이렇게 손을 봤다고 하지만 이거는 새 거는 새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 집 이사할 때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 기둥이나 기초는 똑같은데 인테리어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소비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차인데 물론 뭐 제조사가 새로운 차가 이렇게 딱 개발이 되면 엔진이나 파워틀레이는 이전 거를 한 번 더 써먹고 뭐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상품 강화, 연식 변경을 할 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죠. 왜냐면 새로운 어떤 디자인이 바뀌고 옵션이 추가가 됐으니까 엔진 파워트레인을 한 번 더 써도 되지 않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판매 곡선이 좀 떨어지는 상품성이 떨어질 즈음에서 야 이제 엔진하고 파워트레인까지 바꿔줄게 해서 한 번 더 신차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략이긴 한데 근데 160마력은 좀 아쉬워요. 예, 특히 이게 뭐 예전처럼 그 소나타가 그 거동이 똥망이었다 그러면 뭐 얘기가 다른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거동도 좋고 어코드랑 비슷한 하체 밸런스 거동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에 준하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출력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것도 스마트 스트림 이왕 하는 거 직분사하고 푸트 분사 방식으로 바꾸고 해서 180마력 정도 얹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좋았겠죠. 그러면 또 겹치겠죠, 0.6 터보랑. 0.6 터보는 다운사이징이니까 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크 밴드가 이렇게 좁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출력만 또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저회전 구간에서 폭넓게 토크가 발휘가 되면 이 시내 구간에서 운전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디젤차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터보는 터보 나름대로 느낌이 또 있는 거고 자연 느끼에 아까 차주분들 터보는 터보렉 때문에 나는 거슬려서 싫다 하시는 분은 뭔가 이상한 맛,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미료가 없이 좀 이렇게 잘 우려낸 자연흡기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180마력을 내더라도 자연흡기로 리니어하게 자연스럽게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1020마력 정도 높였으면 하긴 뭐 이렇게 디자인에 힘준 거나 옵션 넣은 거 보니까 예전만큼 소나타가 이렇게 마진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사실 근데 이게 문제야. 왜냐면 그 현대는 네. 해외 시장에 퍼주고 거기에서 부족한 이익을 국내 소비자들한테 거둔단 말이야. 맞아. 아 우리가 봉이야? 봉이야. 어? 봉이야? 봉이죠. 봉이구나. 여기 크루즈 샤프. 네, 봉입니다. 알겠습니다. 봉으로서의 알겠죠. 예,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이거를 하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현대자동차가 요즘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하는 거 많아요. 네. 그리고 수소차도 사실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자원빈국에서는 수소 같은 정말 대체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도요타라든지 수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과 얼라이언스 구성을 해서 경쟁력 있게 나가야 되고 정부에서도 전방위적인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가 생산량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kg당 한 5,000원 정도의 효율이다 그러면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네, 전기차하고 불편하게 충전 싫어하는 사람은 수소만 충전하면 되니까 그 수소가 말하자면 연료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수소의 그 이온화 작용을 수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공급하는 연료로 쓰는 겁니다. 네. 전기차랑 똑같아요. 그렇죠. 엔진 없어요. 네, 그리고 물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이면서 효율적이면서 그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거에 리튬, 코발트, 망간, 뭐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이거 리튬도 그렇고 코발트도 그렇고 이게 희귀강물이거든요. 맞아요. 특히 코발트는 거기에 들어가는 쉐퍼레이트에 들어가는 그 전해액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음극재 살아가는 소재도 그렇고 뭐 흑연이나 카본 들어가는데 그거 나중에 폐기하려면 이거 환경 문제 엄청나거든요. 또 배터리 충전하려면 전기 필요하지. 전기는 또 뭘 떼야 돼? 원자력 아니면 화력이잖아. 맞아요. 그럼 또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전기보다는 수소가 더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나 기술 기반만 잘 갖춰져 있으면 미래 동력원으로서 사실 수소가 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인프라에서 수소가 굉장히 뒤져 있어요. 두개 안 돼. 네. 근데 사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소에 관심 많이 가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진작부터 토요타는 이제 미라이라는 수소차 냈고요. 우리도 넥소 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연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소는 물에 또 무한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분리만 딱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안 나와요. 물 집어넣는데 알아서 수소 분리해가지고.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걸 이제 무한동력이라고 네. 절대 사기꾼이니까 믿지 마라 이런 거죠. 무한단물. 네. 그러니까 물 넣으면 지가 수소하고 그렇죠, 그렇죠. 분리해갖고 네. 수소를 태워갖고 다시 네. 물로 내보내면서 차는 잘 간다. 그렇지, 그렇지. 네. 원래 상태 그대로 됐는데 어떻게 잘 네. 가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어디선가에 에너지는 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고도의 원심 분리기가 네. 예, 물에서 네. 수소를 빼내가지고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원심 분리기가 그렇죠. 네. 예. 왜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처럼 MCU 관계자 좀 데리고 와봐. 거기는 그냥 그 시간 여행도 양자 역학 딱 해가지고 스타크가 공식 몇 번 딱 하면서 주저앉더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금방 찾아내. 바로 전화해서. 야, 근데 수소 공장 만들면 그것도 참 녹색 공장이겠네. 산소를 그렇죠. 부산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는 팔고 산소는 마시세요. 녹색 공장이네. 와, 그러네 진짜. H만 필요하잖아, H만. 대표님만 만들어. 그럼 O2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오토기어 산업합시다 사업. 우리 O2 기어로 할 거예요. 오토기어 좋네요. 산소 같은 기어? 그렇지. 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 수소차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인프라라든지 수소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프라 싸움이거든. 모든 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자원 빈곤이기 때문에 특히 수소차에 전념을 하는 게 맞아요. 정부에서 사실 전기차보다 수소차를 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어딜 가나 수소 충전소 있어서 맞아. 수소는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면 이 전기차 대중화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수소차. 예, 그래서 지금 그 현대 수소차가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차. 연료 전지차. 예, 수소가 그 수소 연료 전지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제 현대에서도 보면은 일렉트로닉 그 EV하고 수소 EV하고 파벌이 있대요. 아 또 왜냐면 그래요. 이제 두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집단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내게 낫다. 어떻게든 기술을 이제 어필을 해서 차세대 동력원으로 선정이 되고 싶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 얼마나. 그냥 일반 그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모터는 같아요. 그러니까 모터는 그렇죠. 구동력이 네, 있어야 네, 되니까 퓨얼셀이든 네. 저거든 네. 모터는 똑같은데 네.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에 대한 그 인더스트리가 있는 거고 그렇죠. 퓨얼셀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퓨얼셀에 네. 대한 네. 인더스트리에 네. 그 저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그 두 개는 안 겹쳐요. 안 겹쳐요. 전혀 안 네. 겹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좀- 지금은 그 배터리 쪽이 더 우세인 거죠. 배터리를 만드는 화학 기업들이 LG화학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또 저 중국의 BYD라든지 파나소닉 이런 업체들이 2차 전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손쉽게 장착할 수가 있잖아요. 배터리에다가 이제 인버터 올려가지고 모터에 연결해서 제어하면 되는 거니까 단순하거든요. 수소차는 좀 복잡해요. 수소를 이온화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전기차처럼 직관적이잖아요. 배터리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수소차가 잘 개발이 돼서 수소만 잘 공급이 되면 오히려 그 미래 동력원으로서는 더 차원 높은 기술이긴 해요. 이 수소를 어떻게 대중화해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느냐 이제 그 문제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현대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자동차 전기차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자기네들 위주로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현대 전기차 부서가 이제 기술 고립에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전기차의 폭넓은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얼라이언스가 없어요 지금. 근데 수소도 마찬가지야. 그치. 네, 수소도 마찬가지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까지 독자 개발, 시트까지 개발해서 얻는 브랜드는 현대밖에 없어요. 그쵸. 네, 자체 기술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미래 동력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 동력의 핵심 키워드는 많이 사용해야 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서 대중화가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에 관련된 인프라든지 기관 관련된 시설들이 빠르게 확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브랜드들이 협력을 해야 돼요. 요즘 적이 어딨어. 서로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앞서져 있는 토요타하고 현대가 지금 수소 기술 앞서져 있는데 두 업체가 좀 협력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탈원전 석유를 쓰지 않는 내연기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배터리도 코발트 얘기했잖아요. 코발트가 희귀광물이라 콩고에서 50% 이상이 나는데 콩고에서 맨날 전쟁 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렇지. 뭐 그래서 가격이 무슨 뭐 널뛰잖아요. 톤당 뭐 어떤 때는 5만 불 했다가 어떤 때는 20만 불 했다가 막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64kWh만 놀려도 그 값이 얼마인데 그렇죠. 엔진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그 부담 때문에 보조금 없이는 못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보조금 이제 점점 대중화 되면 없어질 텐데 나중에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안정이 안 되면 그 부담을 어떻게 지어야 돼? 그래요. 그리고 배터리가 열화가 돼서 그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폐기할 거야? 충전은 또 어느 세월에 해? 인프라가 없는데 명절에 10대 쭉 쓰면은 뭐 한 대당 30분이면 300분 서 있어야 되나? 충전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네. 그러니까 충전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 명인 엄마가 못 보고.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그냥 다른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조 장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더군다나 64kWh 오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가정용 전기로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 충전이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율적인 우리가 빨리 대체할 수 있고 빨리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사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지.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데 지금 수소차 미래가 약간 좀 밝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아쉬워요. 맞습니다. 네. 전기차도 그렇다고 해서 빨리 대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은 또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이거 아유. 배터리로 매길 거야. 전기 모터 용량으로 매길 거야. 출력으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뉴 엔진 얘기, 그러니까 스마트 스트림 엔진 얘기하다가 우리가 나왔는데 이게 말은 스마트 스트림인데 2.0은 스마트 스트림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예전 거. 얘는 그냥 스탠다드 스트림이네. 네. 네. 스마트하진 않아요. 네. 예전에 그 뉴 엔진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죠? 지금? 글쎄요. 글쎄요 하는 게 모르겠다는 얘기. 바뀐지는 모르겠다. 인젝터도 두 개라 그래서 봤는데 하나고 맞아. CVVD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CVVD라고 쓰이지. 현대가 어떤 맞아. 제조사인데. 네, 이런. CVVL만 썼을 아, 저 엄청난 끝판왕 흑백의 기술인데 이거를 CVVD라고 해놓고서 뒤에다가 듀레이션 담아 써놓을걸? 이게 뭔지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D 하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 써놨단 말이에요. 네. 안 써놓은 이유는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스트림의 1.6 터보 GDI, 그 다음에 2.5 GDI N 멀티포트 듀얼 포트에 들어가 있는 그 기술이 대거 빠져 있고, 네. 예. 그냥 뭐 연비 좋게 출력 무난하게 세팅돼 있고 6단 변속기가 그래서 물렸어요 보니까. 왜냐? 예전에 누구 그대로니까 그냥 6단에 물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 왜냐면 늘 하던 거니까 얘는 손 안 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집어넣고 야 여기에서 남는 돈을 좀 옵션으로 좀 돌려서 좀 좋은 옵션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좋아하니까 예,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좀 주자. 네. 예, 에피타이저 디저트도 많이 주고 그러면 진짜 먹은 거 같잖아. 예.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네요. 아 정말 아쉽다 이거. 정말 아쉽다. 아쉬워라. 예, 이거 기본기가 조금 더 잘 갖춰져 있는 엔진이었고 8단 변속기 딱 물려가지고 180마력만 돼서 재밌게 탈 수 있었으면 국내 소비자들도 소나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출력에 대해서 난 큰 욕심 없어 하시는 분들 외에는 딱히 야 얘가 이게 되게 거동도 좋아지고 출력도 뒷받침되니까 좋다 할 만한 차는 아니니까 지금 칭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게요. 참 그런데 웃을까 울을까 망설이고 있어요. 진짜 그 말이 맞다. 귀여운 정민이가. 그 출력 부분 뭐라고? 나 이 얘기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다. 뭐라 그랬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말도 안 나지. 아니야. 뭐라 말. 아, 난 노래 가사를 한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귀여운 꼬마가 이 꼴을 보고 귀여운 정민. 굿!
배드. 네. 망설여.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어디? 죄송합니다. 제가 큰 내가 잘못했네. 큰 실수를 했어. 이상엽 디자이너가 와서 디자인에 대한 그 혁신성을 잘 이뤘다고 봅니다. 네. 뭐 확실히 그 먼블비를 통해서 한번 스타 맛을 본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이상엽 디자이너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스타성이 있어. 그리고 그리고 대중이 뭘 원하는지 포인트를 잘 알아요. 많이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자기 표현 잘하는 사람이 디자인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소나타 디자인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스타트 2,300만 원에서 이 디자인 나오기 힘들어요. 이 디테일 나오기 힘듭니다. 리터당 80마력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사실.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소나타가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이나 거동만큼이나 얘가 못 따라와 주는 게 문제예요. 얘는 10년 전에도 160마력, 10년 전에도 이 출력이었고, 그리고 10년 전에도 6단 변속기 달려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고객들의 눈은 더 높아졌을 거란 말이죠. 그 높아진 눈높이에 도달을 못할 뿐이지, 뭐 가용 영역에서의 사용하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고 사실 분들은 사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신 기술 들어가 있는 모델들 2.5 듀얼 포트 직분사, 포트 분사를 활용하고 매니폴드 일체형 들어가 있고 CVVD 들어가 있고 또 통합 열 관리, 마찰 저감 다 들어가 있는 엔진 있잖아요. 이걸 우리한테도 좀 주란 말이야. 우리나라에는 안 파나요? 우리나라는 1.26 터보에만. 그게 2.5는 미국에만 팔고. 2.5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간섭 때문에. K5라든지 그랜저 IG에 넣으려면 얘가 가격 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시장도 크지 않으니까 소나타 N으로 만족해라.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모델이 그래서 아쉽다는 거야. 물론 예전에도 소나타는 앰피어의 엔진이 주력은 맞았어요. 하지만 직분사를 선택할 수 있었고 더 높은 출력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2리터 터보도 있었기 때문에 난 중간에서 크게 지출하지 않으면서 200마력 중반대 출력을 원하는 사람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차이란 말이야. 그럼요. 굉장히 큰 차이. 출력이 더 좋아져서 더 아쉽다는 말이지. 거동이 더 좋아요. 그 거동이 더 좋아져서 더 아쉬워. 마음의 소리. 출력이 좋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나 출력밖에 생각이 안 나. 기승전 출력이라. 어쨌든 네. 소나타는 어코드 맛입니다. 네. 캠리 맛은 아니고요. 어코드 네. 맛. 그다음에 엔진 소나타 N이 더 기대가 되고요. 네. 출력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1.6 GDI 터보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CVVD까지 들어가 있는 그 엔진 구입하시고요. 네. 여기에는 그냥 이름만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거. 네. 뉴 엔진에서 크게 바뀐 거는 없다. 네. 뭐 구조라든지 뭐 블럭은 약간 바뀌었다고 하나 기능적으로나 출력적으로나 엔진의 리스판스라든지 그냥 누 엔진 그대로야. K5의 그 느낌 그대로 아닙니까? 변속기도 그렇고요. 네. ECU는 뭐 이렇게 물려 있고요. 네, 여기 물려 있고 배터리는 이게 AGM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스타벅 거 있었어. 네, 70L 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 AGM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배터리는 괜찮은 거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뭐 휴식박스 이쪽에 들어가 있고 어코드는 흡기가 저쪽에 있고 배기가 이쪽에 있었고 이 노후 엔진은 센터서부터 이제 흡배기가 역적이 돼가지고 반대에 있어요. 이게 현대 엔진의 특징이고 약간 누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엔진이다? 뉴 엔진. 역시 남는 건 아직 이거밖에 없군요. 결론을 내려보면 네. 아쉽네요.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늘 계속 네, 아쉽다는 이거 얘기. 칭찬을 해야 될지 말아야 이게 될지. 아쉽다는 게 한 면으로 봤을 때는 칭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아쉬워서 진짜,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놨어 다른 거 다 해놓고 네. 응? 참 그게 아쉽다는 것이 뭐. 저도 아쉽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처음 만나는 소나타고 맞아. 지금 이거밖에는 자연흡기에서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로 해서 이게 좀 160마력 모델 하나 하고 직분사 듀얼 분사 모델에서 뭐 어쨌든 한 200마력 초반. 예, 뭐 아니면 190마력이라도 190마력이라도. 예, 190마력이라도. 근데 2.5가 또 190마력이란 말이야. 이게 막 애매해 지금. 막 얘네들이 출력을 이렇게 잡아나갈 때 내구성 지금 내구성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 예. 너무 내어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이 포니 엑셀이 어마무시한 그 짓거리를 저질러 놔가지고 현대차가 그거 극복하는 2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구성에서 또 발목 잡히면 앞으로 또 얼마나 놀림을 당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5도 190마력, 2.0도 160마력 이렇게 가는 그 의도는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교차하는 시승기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소나타의 디자인이 이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거동이 이렇게 또 명확하게 잘 나올 수 있구나.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부족한 출력이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현대가 10년 동안 GDI를 통해서 꿀 빨아왔다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고 치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내구성에 대한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다 따라왔어 하는 일본 제조사들이 다시 도망가고 있어요. 다시 파워트레인에서 또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MPI, 내구성, MPI 출력, MPI 경제성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가 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GDI 터보를 만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지금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물론 뭐 1.5에서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 출력면이나 내구성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GDI를 2010년에 서둘러서 낼 게 아니라 현대도 아마 그 길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녹익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과 내구성까지 잡을 수 있는 GDI가 한 2013년, 4년쯤에 나왔으면 지금의 이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더 아쉬워요. 현대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 지금 막 치고 나가고 지금 해외에서 정말 실력자들이 지금 한국에 모여가지고 디자인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시트까지 다 국산화 시켜가지고 실내 공간서부터 기능, 옵션까지 다 저렴한 가격에 다 때려놓을 수 있고 거동도 이제 잡아놨는데 얘가 발목을 잡는 거야. 4강전을 앞두고 다리를 삐끗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4강전에서 결승전 중결승에서 체력이 다 고갈돼가지고 주저앉았잖아. 독일한테 발목을 잡히잖아. 독일한테. 그거예요. 그거. 지금 현대가 놀라운 성장력을 가지고 세계 5위까지 올라와 있고 모든 제조사들에게 규감이 될 만큼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이제 파워트레인이 발목을 잡니다. 그리고 현대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다운사이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 엔진하고 지금 타워 엔진도 빨리 이제 다운사이징해서 5000cc를 4000cc대로 그 다음에 3.3, 3.8도 3000cc 모듈러 엔진으로 그 다음에 2000cc도 2.5, 뭐 1.5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5, 2.9로 해가지고 딱 500cc 최적으로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다운사이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가 앞으로 얼마나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입맛에 맞는 세단 파워트레인을 낼 수 있을지가 향후 성장에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다 좋은데 나중에 터보도 한번 그럴까요? 네, 터보도. 네. 다 좋은데 뭐라고? 너는 심장이 약해. 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자. 심장이 너무 약해.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